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각각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311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까지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모두 방문해 지역 맞춤 공약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며 또 한 번 고개를 숙인 이재명 후보는 기존 주택 공급 공약 목표치인 250만 호보다 훨씬 많은 전국 31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 집마련 꿈을 위해서 대량 공급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급 계획을 보완해 서울엔 107만 호, 경기와 인천은 151만 호까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김포공항 주변과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그리고 태릉 주변 국공유지 등을 신규 택지로 추가 개발하고 나머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공급 물량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가능한 공공이 직접 분양하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공 택지 공급 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공개 제도 도입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하게 적용해서 사실상 인근 시세의 거의 절반 정도인 반값으로 아파트. 당초 비슷한 공급 물량을 공약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의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경기도가 정치적 고향임을 강조하며 각 시군별 맞춤형 지역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지사였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들이 만들어준 이재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자신이 제안한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연석회의를 윤석열 후보가 거부한 데 대해선 확정된 본 예산을 구조조정하라는 요구는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 고통을 이용한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모의 육아 재택근무를 보장하는 방안 등 국민이 제안한 공약 중 4개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울경 지역을 찾아 자신이 이재명 후보와 1대1 대결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이 제안한 1,500개 아이디어 가운데 4개를 정식 공약으로 채택해 발표했습니다. 첫째로 꼽힌 건 30대 한의사가 제안한 육아 재택제도, 육아 휴직 외에도 육아와 노동을 가정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오토바이 안전 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륜차 번호판을 전면에 부착하게 의무화하고 운행 기록 장치를 달면 보험료를 할인해주자는 한 회사원의 제안도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윤 후보는 집권하면 이런 현장 제언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의 수립, 집행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차상위 계층 초등학생들에겐 아침 식사와 방학 기간 점심까지 급식으로 제공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 상황이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 등 현안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홍준표 의원은 윤핵관이 준동해 차라리 출당시켜주면 마음이 편하겠다며 연일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윤 후보 측은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맞받았습니다. 이틀째 부울경 지역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야권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와 이재명 후보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로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부인과 딸 안설이 박사의 귀국을 마중하면서 자신은 가족 리스크가 없다는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속에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 모두 구술했다는 김건희 씨의 발언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물론 경선 이후 침묵하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첫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의 발언은 허위 날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무속 관련 대화를 하던 김건희 씨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구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어디 누굴 굿하고 네. 나한테 다 보고 다 들어와. 홍준표도 구했석이면? 그럼. 유승민도? 그럼. 이에 홍준표 의원은 내 평생 구슬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어떻게 될지 참 무섭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선 이후 침묵하던 유승민 전 의원도 첫 입장문을 내고 저에 대한 김 씨 언급은 모두 허위 날조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분명히 알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두 사람도 모르는 구판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인 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지지자들 중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 씨의 무속 관련 발언을 전한 MBC 보도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불공정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은 건진법사 전모 씨가 이미 7년 전 김건희 씨 회사 전시회에 VIP로 참석했다며 동영상 공개로 무속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 쪽은 두 사람이 무관하다고 하지만 건진법사가 최소한 7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잘 아는 사이였음을 보여주는. 김건희 씨 측은 전시회 참석자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으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토로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7,630명.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오늘은 어제의 기록을 깨는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기록입니다. 조만간 10,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확산세를 이끄는 건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종이 된 경기도 평택에선 전날보다 100명 늘어난 356명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30명으로 역대 두 번째 최다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말이라 검사량이 전날보다 6만 2천여 건 줄었는데도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주중 확진자 수는 10,000명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검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숫자가 나왔으면 분명히 주중에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10,000명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다만 위중증 환자 규모와 병상 등 의료 역량은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하루 평균 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던 한 달 전과 비교하면 9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5%에서 19.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면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졌습니다. 또 고위험군이 아닌 경증, 중등증 환자에 대한 의료 체계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재택이라든지 선별진료소 또한 외래에서의 진료,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미 다음 주부터 닥칠 상황이라서 속도감 있게 해야죠. 정부는 3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력이 증가한다고 강조하며 설 연휴 전까지 3차 접종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 미국 등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전염병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감기나 독감 같은 토착병 상태로 옮겨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미국. 지난 14일 80만 명 넘게 감염돼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assume that the pandemic is over. Nationally, we have peaked. I think infections are going to come down. 일찌감치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가파르게 감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의 궤적을 뒤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계는 오미크론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끝낼지도 모른다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겪으면서 인류가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도 감기나 독감 같은 계절성 질환과 비슷해지며 토착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We could get to this endemic situation where these viruses are kind of constantly circulating, or maybe every cold and flu season, every winter, we see the virus circulating. 과거 전 세계인의 3분의 1이 감염돼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도 점점 중증도가 약한 쪽으로 진화하며 이제는 인류를 크게 위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이후 새로운 변이가 올해 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새 변이의 전염력이나 중증도 등에 따라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There's a good likelihood we're going to see another serious COVID wave of a new variant, TBD, to be determined. 다음 변이의 성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의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는 리프트가 역주행하는 아찔한 사고로 승객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1차 조사 결과 감속기 기계 고장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직전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상 징후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급자 코스의 리프트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해 다른 리프트에 겹겹이 부딪힙니다. 어제 사고로 60여 명이 최대 2시간까지 공중에 매달려 있다 구조됐고 40여 명은 리프트에서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었습니다. 내려 고개 숙여! 고개 숙여! 1차 조사 결과 해당 리프트는 사고 직전 이상 징후가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는 소음과 함께 수다 정제다 반복을 해서 기사운전을 갔던 획득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다시 그걸 운전을 비상 정지시키고. 경기 포천시는 리프트 속도를 줄이는 감속기 고장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사고 리프트뿐 아니라 스키장 전체 리프트 5대의 운영을 모두 중단시키고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계속해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스키장 측은 긴급 안전점검에 돌입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난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운전자는 시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량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서울 강북구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주차장 난간을 들이받고 약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60대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작 미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엔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한 1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건물을 모두 태운 뒤 50분 만에 잡혔는데 휴일이라 출근한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은 아직도 수색과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우려가 됐던 타워 크레인이 해체됐지만 이번엔 건물 외벽의 대형 거푸집을 제거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신 내일부터는 24시간 수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건물 최상층 외벽에 불안정하게 매달려 있던 거푸집들이 하나둘 떼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조물들은 균형이 맞지 않아 100여 미터 아래 수직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타워 크레인은 일단 추가 해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성이 확보가 됐지만 거푸집을 제거하느라 작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했던 상황과는 좀 반대로 되는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금일적으로는 4번, 5번, 6번, 7번 거푸집을 해체하고 상층부는 무너진 천장이 차곡차곡 쌓여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 2차 붕괴 위험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손으로 잔해물들을 치워가며 진행하는 수색도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습니다. 남은 실종자 5명의 가족들은 거듭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쇄할 수 있는 인부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8시간
근로 기준을 지켜야 된답니다. 현사는 일과 시간에만 구조를 합니다. 광주시는 건물 옹벽 붕괴 위험성이 낮아졌다며 내일부터는 교대조를 편성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24시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 구조단과 현대산업개발 작업팀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종자들이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은 26층에서 28층 사이 상층부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내일부터 가동돼 첫 대책회의를 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상황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걱정인데요. 고향 마을들이 나서 서로를 위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쉬움을 달래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공원묘지. 만여기가 모셔진 공원묘지에 일찍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들 대신 정성스런 음식을 올리고 헌화와 분향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벌써 4번째 치러지는 합동 성묘로 고령자가 많은 고향 마을을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족이 20-30명씩 모이면 안 되니까 저희들 자기들끼리 다 자제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전남 완도군의 중심 교차로.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귀성 자제를 호소하는 팻말들이 등장했습니다. 고향에서 먼저 시작된 잠시 멈춤 운동. 타 지역에 있는 가족들에게 귀성 자제를 미리 요청하고 백신 접종과 진단검사를 받는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선 지자체들은 직접 나서서 이번 설에 부모님의 안부를 살펴주고 명절 음식을 나누고 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행정이 채워드리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된 상황. 현재 확산세가 계속되면 일상 회복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고향 마을들도 이동 멈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제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이 2주도 안 남았는데요. 지난 평창 패럴림픽에서 주목을 받았던 파라 아이스하키 기억하시나요? 선수들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소개된 적이 있고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획득해 감동을 더했었는데요. 오늘 현장 365에서는 장애, 비장애를 넘어 파라 아이스하키로 하나가 되는 빙판 위로 가보겠습니다. 전통의 강호 연세이글스와 신생 파라스타즈의 경기가 열리는 서울의 한 빙상장. 연세이글스가 전 국가대표 등 베테랑들이 주축인 반면에 파라스타즈는 평창 패럴림픽 후 이 종목의 매력에 푹 빠진 비장인 대학생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썰매를 타고 아이스하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면 스틱 2자루로 썰매를 지치면서 또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하고 슛도 쏘고.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몸싸움 같은 게 허용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는 몸싸움이 허용되고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매력이고. 노련한 연세이글스의 공격이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요. 파라스타즈도 이대로 무너질 순 없죠. 반격에 나서는 파라스타즈. 하지만 승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네요. 경기는 4대2, 연세이글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파라스타즈가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면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강습하면서 시작이 늦은 만큼 비장애인 선수들은 아직 배울 부분이 많습니다. 아이스라이어 없어요. 아이스라이어 있어요. 뒤로 빼? 너무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스포츠여서 꼭 이게 장애인 스포츠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제가 즐기는 스포츠 중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썰매를 타는 순간 같아지잖아요. 편견 없이 같이 어울려서 파라아이스하키 종목을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에 이어 방송되는 탐사계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재벌 3세들의 그룹 승계 자금 창구로 의심받고 있는 대기업의 자회사 상장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또 도심 공원용으로 묶어놨던 부지가 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상 여파로 베이징 겨울올림픽 출전권을 박탈당한 쇼트트랙 김지유 선수가 기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지유는 지난해 11월 월드컵에서 오른쪽 발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한 후 수술과 재활을 거쳐 진천 선수촌에서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빙상연맹 경기력 향상위는 지난 20일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김지유를 올림픽 출전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김지유는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기준을 모르니까 계속 여쭤봤었는데 답변을 듣질 못했어요. 미달했을 시에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되니까 억울한 것 같아요. 테스트 당일 기본 활주 훈련만 2차례 탔을 뿐 단 한 번의 면담조차 없이 출전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는 김지유. 테스트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란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시합 때까지는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제 권리를 뺏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냐 호소를 했어요. 빙상연맹은 지도자 의견서와 복수의 의료진 소견서를 검토했고 훈련을 참관한 뒤 현재는 경기에 나설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 선발전을 3위로 통과하며 꿈에 그리던 베이징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던 김지유. 선수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를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큰 용기도 필요했었고요. 저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기준과 또 다른 선수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베이징 올림픽 출전 선수 등록 마감일은 내일입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2년여 만에 다시 열린 북미 아이스하키 곰인형 던지기 자선 행사에서 5만 2천여 개의 인형이 쏟아졌는데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도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가득 쏟아지면서 오늘만큼이나 기온이 오를 텐데요. 그래도 아침과 밤 시간에는 꽤 추우니까 감기 들지 않도록 일교차 대비 잘 해주셔야겠고요. 주말 동안 서쪽에 머물던 먼지는 잠시나마 흩어지면서 내일은 서울의 일평균 농도가 보통 수준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다만 이 먼지를 밀어내는 동풍이 동해안 쪽으로는 눈구름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밤새 강원 산간 지방에는 또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텐데요. 이들 지역에 3에서 8cm가량의 적설이 예상되고 대설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그 밖에 영동 지방도 비나 눈이 오다가 내일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에 전국 내륙 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또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죠. 오늘과 비슷해서 서울이 0도, 대전 0도, 대구도 1도에서 시작을 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8도, 남부지방은 10도 선을 넘나들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 속에 화요일부터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먼지가 쌓일 텐데요. 곳곳에 비나 눈이 오긴 하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먼지를 씻겨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